안녕하세요. 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앉아서 천리, 서서 만리, 비행기 타고선 시대를 내다보는 남자 돈돈TV의 천주영입니다. 오늘은 너무도 술을 모르는 어리석은 우리 정부와 국민과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고요? 사람이 곧 돈이니까요. 제가 돈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데 돈에는 수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수란 곧 관계 방정식을 풀 줄 아는 해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나 바둑을 둘 때만 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개인별로 인생의 수를 어떻게 두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의 경로와 결과도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됩니다. 돈돈TV 시청자 여러분, 다들 지금껏 사시면서 후회를 해보셨죠? 후회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결국 수를 잘못 보았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에 수의 결과가 곧 후회란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서 결국 돈의 문제고, 돈의 문제는 곧 힘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수를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어리석은 국민들에 대하여 제가 한 말씀 해야만 하겠습니다. 속이 천불이 나서 말이죠. 몰라도 너무 모른단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대의 없는 체질이 부른 참사 중 참사가 바로 지난 중국의 사드 사태와 한일 간 무역 분쟁입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지난번에 미중 무역 분쟁의 승자는 제가 분명히 미국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유도 간단하죠. 싸움을 미국이 걸었으니까요. 그럼 한일 무역 분쟁은 누가 승자일까요? 당연히 일본입니다. 이유 또한 간단하죠. 돈돈돈 15강에서 제가 언급하였듯이 우리 민족은 대의 없고 부끄러움 모르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배신의 민족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일본을 이긴다고요? 진짜로 꼴값을 떠세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첫째로 우린 자질도 안 되지만 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수없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인생사가 곧 국가사입니다. 일본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린 일본을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게다가 임진왜란과 한일합방과 36년간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서도 아직도 우린 일본을 전혀 모릅니다. 더구나 세계 정세도 전혀 모릅니다. 앞서 돈돈돈TV에서 언급을 하였듯이 전 세계가 우파 집권이고 보수파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진보, 종북, 좌파의 반정 정권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거꾸로만 갈까요? 바로 수를 헤아리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은 오직 당리당략뿐이고 국민들은 평등을 외쳐대면서 걸핏하면 데모나 일삼고 촛불 시위하고 주사파 정교조가 교육 현장을 적화시켜버렸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한탕주의, 편리주의, 물질 만능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선 조국은 사라져버리고 이름만 조국인 사람이 들어와서는 온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으며 애국 애족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 밥그릇만 챙기게만 혈안이 되어 갖고선 애국과 재창을 없애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진보 좌파는 모두를 다 무너뜨렸으니 이 지구상에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며 누가 우리를 인정할 것입니까? 또다시 우린 우리 스스로의 우리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그러고선 수도 쓸 줄도 모르면서 천지를 모르고선 정면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눈 감고서 총 쏘면 맞는 데가 어디 있는가요? 작금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유신을 반대했고 유신의 희생을 억울하다고 외친 지난 40년간 우리의 절대 궁극의 적 일본을 우린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린 일본에게 완전히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이유도 간단하죠. 미래를 준비하고 내다보는 대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싸움을 걸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는 걸 뻔히 아는데 싸움 겁니까? 절대 아니죠. 무조건 이길 때만 싸움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싸움을 걸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일단은 방어를 하고 봐야만 하는 겁니다. 수용하고선 재기를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각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나라 이민족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뿔 재기도 안 되고 날마다 당하는 겁니다. 참으로 웃기는 쓰레기 국민들입니다. 돈 놓는 TV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계의 평가는 곳곳에서 이미 나타났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해서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 대통령처럼 의전 홀대받은 대통령을 본 적 있으십니까? 무슨 동네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의전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기도 안 찹니다. 중국 가서는 대통령이 직접 속에 마이크를 들지를 않나. 미국 가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나. 러시아 가서는 수시간을 늦게 기다려서 만나질 않나. 중동 가서는 의장대 꼬라지 하고는 동남아 가서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제가 살다가 그렇게 우리나라 대통령을 의전하는 나라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의전입니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가 우리를 우습게 보는 현실입니다. 얼마나 문재인 집단과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배신해서 정권을 찬탈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나라의 대통령의 전통성을 인정을 합니까? 촛불혁명이라고요? 그건 우리나라 빨갱이와 진보 종북 좌파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기는 이야기 그만하십시오. 반정이고 배반일 뿐입니다. 죽은 학생들을 등에 업고선 말도 안 되는 국정농단이란 공작 프레임을 덮어 씌워선 역모에 의한 정권일 뿐입니다. 이것이 세계가 우리나라를 보는 정서라 이 말입니다. 데모나 일삼다가 공부도 안 하고 인맥이나 지식도 없는 대무장이꾼들이 무슨 인적 풀이 있으며 무슨 정부 지도력이 있어서 정치를 하고 국가를 운영한다 이 말입니까? 양김과 일로가 나라 다 말아먹었으며 문재인이 나라를 현재 다 팔아쳐먹고 이젠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중국을 갔을 때도 국가 원수가 마이크를 잡고선 누굴 소개나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채신머리 없이 못 빼어먹어서 갖고선 꼴값을 떤다고 그것도 의전을 잘한답시고 무슨 의전 담당 보좌관을 바꿔서 뭐가 더 안 된다면 개지랄을 떨더군요.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전입니까? 요즘 청와대에 손님 맞이하는 영상이나 국빈이랍시고 다른 나라 방문 시에 우리 대통령을 대하는 다른 나라들의 의전을 보면은 진짜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옆집 아저씨 의전도 그보단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도 하루속히 눈탱이 더 맞기 전에 항복 수순을 밟는 것이 사는 길일 뿐입니다. 트럼프는 국수주의자에다가 극우파이고 또한 세계적인 경영자이면서도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또한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트럼프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베는 이것을 미리 알았으며 취임 전부터 미국으로 날아가서는 살살거리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골프 같이 치면서 온갖 시중을 다 들어주었고 축하를 전폭적으로 퍼부었으며 골프를 같이 쳐주면서 방위비 부담에서도 미리 발빠르게 자기 입장을 방어를 하였으며 트럼프 딸까지 초청해서는 국빈 이상의 의전과 환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극우파로서 정권 연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세계의 빅2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를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여론들은 아베가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에게 살살 그린다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베의 속내에는 벌써부터 우리 한국에 대하여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국수주의적이고 극우적인 보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였는가요? 아주 개지랄을 다 떨었죠. 전직 대통령 2명 구속하고 대법원장 구속하고 온갖 기존 질서는 다 파괴해버리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북한군의 총탄에 맞아 죽은 박왕자는 온데간데 없고 북한에 붙어가지고서는 살살거리면서 얻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퍼주고 빰만 졸라 맞아대면서 들러리하다 개밥그릇이나 치우는 그러한 꼬락서니하고는 게다가 종북 좌파들은 손석희를 필두로 해서 여론과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선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이가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말을 하는데 참으로 웃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론조작은 이미 김경수 경남지사 수사에서 깡그리 다 드러났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기분이 좀 찝찝한 데다가 그동안 줄기차게 독도는 적었다기라고 하던 것이 세계로부터 별로 인정도 못 받게 되고 자신들의 치부인 위안부를 갖고선 유엔 총회에 상정을 하고선 결의문을 의결하는 등등 그동안 일본을 계속해서 자극을 해온 탓에 일본 아베는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서 가지고서는 트럼프에게 형님 제가 한국 조고 손 좀 보려고 하는데 눈 쬐끔만 감아주이쇼잉 하면서 골프 치면서 살살거리기를 벌써 수차례를 하면서 미리 약을 쳐뒀었고 안 그래도 종북 좌파 정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트럼프 입장에선 뭐 그리 손해볼 일도 없다 싶은 상황이고 해서 김정은이랑 하는 것을 한번 볼까 했는데 결국 김정은이 앞잡이나 하는 꼴로 역할 한계가 드러나니 트럼프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봐야겠다면서 판문점 깜짝쇼를 연출하고선 김정은의 속내와 북한 다루는 방법을 모두 다 간파를 하였으며 한국 패싱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이참에 눈 감았다 하고선 아베에게 신호를 보내주니까 마침내 일본은 한일 무역전쟁을 선포하고선 우리 경제를 타격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 정부를 괴멸을 시켜서 보수 우파 정권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수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 나라 이 정부는 오줌인지 똥인지 분간도 못하고선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드는 돌대가리들을 보면서 참으로 속 터지고 참으로 열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제가 열변을 토합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걸겠다고요? 아주 꼴값을 떨어요. 한번 해보라죠. 제발 국민님들 정신 좀 차리세요. 촛불 집회라고요? 아주 대통령과 종북 좌파 집단들과 여론들이 떼거지로 아주 꼴값을 떠세요들 전부 다 아무런 효과도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로 나라 다 말아쳐먹습니다. 하루속히 일본에게 적당선에서 봉합하고 마무리를 해야만 합니다. 징용 배상금이고 나발이고 미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해야만 하는데 전혀 준비 없이 반역 정권이 무슨 꼴값을 떨어보겠다며 이러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생존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문제인 위안부, 강제징용 그런 것들로 왜 국가의 미래를 발목 잡습니까? 왜 후손들의 미래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제발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만 합니다. 제발 좀 대의를 가져보십시오.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십시오. 떼쟁이, 노조 데모 같은 시위 방법은 국내에서나 통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유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박정희의 유신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유신이 필요합니다. 보수가 집권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보수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지난 40년간 너무도 많이 낭비하고 잃어버렸습니다. 돈 없는 TV 시청자 여러분, 일본은 세계대전을 일으킨 민족임을 인정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일본을 단 한 번도 침략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그 어떤 곳의 지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밥 먹듯이 침략과 노략질을 해보았으며 이미 우리나라 산세며 지형과 민족성까지 훤히 꿰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긴다고요? 제발 부끄러움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하고 인정하고선 후일을 기약하는 것만 못할 뿐이죠. 이것이 바로 유신인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천황을 중심으로 하나인 나라입니다. 게다가 국민성은 우리랑 비교도 안 됩니다. 얼마 전 원자력 발전소가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하여 쓰나미로 작살이 났지만 그들은 서슴지 않고선 국가와 민족과 국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선 원자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고선 그들은 그 수자원을 직접 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입을 강요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정말로 대단히 멋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라면 과연 우리 국민들 중 누가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것을 못합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십시오. 고교생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은 것을 반정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을 갖고선 온갖 시간과 돈과 정부를 농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해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일 무역 분쟁의 해결의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루속히 일본에게 사과하고선 없던 것으로 하고 이 치욕을 되잡아야만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온통 데모나하고 집단 이기주의나 일삼고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일삼고 사회 각계의 질서는 이미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천지를 모르고선 일본에게 전쟁 징용 배상금을 물려달라고요? 이보세요들 니라면 줄 겁니까? 아주 꼴값을 떨어요. 아주 이따위 짓거리나 해대는 나라에 배상금을 순순히 물려주겠냐고요? 이런 돌대가리들아. 제발 술을 좀 헤아리고 들이대야지. 죽고 싶으면 독사모에다가 강간은 못하냐? 안 그러냐? 자신은 고추 다 드러내놓고선 상대방 옷에 먹물 한 방울 튄 것 같고선 놀려 처먹다가 고추에 뜨거운 물을 확 덮어 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속천불이 나서 제가 돈돈돈TV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수를 좀 읽을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돈돈돈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십시오. 위안부니 강제징용이니 솔직히 부끄러운 줄 좀 아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집단 강간 당한 것 들춰서 뭐합니까? 끌려가서 집단 강간 당한 것 어쩌라고 선전을 해댑니까? 부끄러움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그게 뭐요? 돈 줍니까? 힘 줍니까? 돈 된답니까? 완전히 미쳐도 어느 정도 미쳐야지. 전 세계 만방에다가 우리가 일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선전을 해대고 개지랄을 떨기를 진짜로 오줌인지 똥인지 분간도 못하고선 더군다나 수라고는 전혀 없이 돌대가리들이 대목권 집단들이 무슨 정치를 하고 여자 외무부 장관을 앞세워 놔놓고는 외교를 한답시고 꼴값을 떨어대는지 정말로 전 세계가 웃을 일입니다. 완전히 세계 속에다가 재미난 유튜브 하나 리얼하게 만들어놨을 뿐입니다. 이러고도 내년에 총선에선 쪽팔리고 농락당함을 다 잊어버리고선 또 미친 것들은 민주당 문재인을 찍어요들. 이게 조선놈들입니다. 그러니 일본이 보기에도 우리 국민들과 문재인이가 하도 꼴값을 떨어대니 정말로 미치라고 점잖게 정말로 적당히 미치라고 점잖게 아베가 지금 한 방 놓는 겁니다.
이게 뭐 수도 아니죠. 사실은 발가벗고선 관역 앞에서 쏴라 하는 꼴입니다. 전혀 정치도 외교도 모르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탁상공론이나 일삼았던 니네 애비들, 다시 말해 니네 조상들이 하던 짓거리와 똑같은 짓거리를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좀. 이게 도대체 나라입니까? 한일 무역 분쟁 이슈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가치인 시가총액이 무려 17조 이상 날아가 버렸습니다. 꼴난 징용 배상금 몇백억 받으려다 말입니다. 경제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 정권이 할 짓입니까? 촛불 집회한다는 국민들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사태를 볼 줄 좀 알고 수를 좀 해야 될 줄 알았으면 합니다. 여자 외교장관이 무슨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엔 검찰과 정부와 법원과 학교와 기업엔 온통 빨갱이 좌파로 득실득실거립니다. 이러다가 또다시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현재도 경제는 일본의 식민지임을 이번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평등이나 외쳐대고 데모나 일삼고 정교조 운동이나 하고 노조운동 노동운동이나 하고 시민운동이나 하고 해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쥐뿔도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말고는 없는데 말입니다. 김정은이보다 더 못한 나라가 됩니다. 이러다간 우리가 이토록 힘을 잃어가니까 중국으로부터 사드 문제로 이미 우린 실력을 다 테스트를 당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롯데가 중국에서 쫓겨났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인도네시아로 도망가 버렸고요. 지금 중국에서 뭐 얻어 먹을 거 있습니까? 다 빼앗겼습니다. 돈 준다니까는 앞다퉈서 산업 스파이들이 중국에다 반도체 설계도 다 빼서 팔아쳐먹었고, 돈 준다니까 섬유도 벌써 완전히 다 팔아쳐먹었고, 돈 준다니까는 조선기술도 전부 다 팔아쳐먹었습니다. 누가요? 전부 다 노조놈들이죠. 뭐 빠지게 공부해서 억지로 대기업 들어가서 과장 부장 되었는데 일개 말단 고졸 노조 위원장한테 대가리 숙이면서 협상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 니라면 그 짓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 한몫 챙겨서 중국에 다 팔아쳐먹고 일단은 잘 살고 보자는 주의 아닙니까들. 이게 진보들이 주장하는 평등입니까? 아주 꼴값을 떨어요. 정말 쪽팔리는 줄을 몰라요. 이 시종들이. 또 우리 여동생들이, 우리 딸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에게 집단 강간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봅니다.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니 수락할 것도 없고 제발 정신 똑바로 차렸으면 합니다. 중국에 밀리니 북한도 한술 더 뜨고 게다가 러시아까지 독도 영공 침범하고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참으로 큰일입니다. 시종들아, 제발 이 치욕을 기억하거든 꼭 내년 총선에선 미친듯이 자유한국당만 찍어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자유가 더 큰 가치이며 보수가 더 큰 가치이며 생존이 더 큰 가치이며 번영이 더 큰 가치임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평등은 아직은 다음 세대에도 될까 말까한 배은망덕을 밥 먹듯이 하는 정신개조, 인간개조가 되기 전에는 이 민족이라는 것을, 그러한 부분이 바뀌기가 어려운 민족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쪽발이들이 왜 우리를 조센징이라고 말했었는지를 정말로 오늘 돈돈돈TV를 들으시면서 각자들 꼭 반성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도 읽을 줄 모르는 멍청이들이 대통령 놀이를 한답시고 꼴값을 떨어대니 통제라, 이 나라가 망해가는구나. 돈 말고 아는 것이 없는 남자, 돈과 인생과 국가와 역사와 세계사를 연구하는 남자, 그 남자가 오늘 피를 토하면서 전하고 싶은 말, 제발 꼴값 좀 그만 떨자. 오늘 돈돈돈TV 천종이 하고픈 말의 결론은 애비를 배신하면 이웃과 자신에게 스스로 조롱당합니다. 왜냐고요? 오고 오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정부는 애비를 배신하고선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부로는 멋모르고 찍었던 자신들의 90년대생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하고 오히려 반감을 얻었으며, 주변국에는 배신 정권, 반역 정권이라는 이유로 하찮게 보고선 일본도 본격 무시, 조센징 정책으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니 중국도 건드리고 급기야 러시아도 건드리고 깨방정 북한은 어부질이라도 보려고 한술 더 떠서 깨방정입니다. 이게 다 누구의 탓입니까? 돌대가리 문바들과 종북 좌파들의 무지함과 국가의 삼인자를 모르는 우매한 국민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처한 결과입니다. 일본은 이미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기획적으로 그거 트럼프에게 살랑거리면서 그들의 야심과 야욕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 첫 핵폭탄으로 공격을 시작했으며, 우리는 현재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나라 꼴입니까?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너무나 멀고 일본의 부품 없인 반도체 하나도 못 만드는 나라임을 명심하시고선 평등과 진보 그만 외치시고 정말로 생존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각자가 오늘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를 수를 좀 헤아려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